하면서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누군가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내가 자질을 갖고 있을까? 그런 퀘스천을 하던 중에 고려대학교 기업교육 전공에 속사학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참 많은 배움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년 동안 저는 직장에 안에서 2,500번의 기업교육에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40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7년 동안 뭐를 했느냐? 부모 교육을 했고요. 독서 코칭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인생 다모작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을 했는데 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의 방식을 저거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39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딸을 40에 낳았습니다. 늙은 엄마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두려웠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이 나이 많은 엄마에게서 서름받지 않게 키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있는 부모 교육과 관련이 된 책은 싹쓸이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저희 집에 쌓인 책이 유대인과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유대인이었고 마침 2002년도에 대한민국 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에서 창의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아까 발표하신 분이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거기 참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창의성 교육의 대표로 오신 분이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 남편께서 아내를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셰라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꽂혔습니다. 꽂혀서 7년 동안 전국을 제주도까지 아마 마라도에도 교육 요청이 왔으면 갔을 겁니다. 7년 동안 몸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교육의 현장의 모습은 제 몸으로 제 가슴으로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3,000번이라고 하는 실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하브루타라는 걸 해보시면 그래서 3,000번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때는 제가 제 스스로가 창업을 했고 저한테 배웠던 후학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에 참직을 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 미래의 삶은 아까 남편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를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히든 챔피언인데 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였습니다. 콩익 히든 챔피언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저의 삶의 후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거에 모티베이터 과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과정에 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빌더입니다. 빌딩을 해주는 빌더이죠. 그래서 히든 챔피언 빌더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자면 헤르만 지몬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진짜 네가 할 거야. 그럼 내가 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걸 네가 생각했다는 게 난 너무나 기뻐.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그러면 내가 뭘 못 도와주겠어.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독일어 안 통하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통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지금껏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교육이라는 어떤 HR이라는 걸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교육 그리고 제가 여러 외국을 나가봐도요 대한민국만큼 기업 교육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너무나 수준 높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파워풀하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저 하브루타라는 방식은 너무나 심플하고 아무런 과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을 글로벌 파워인재로 키웠을까? 그런 내용들로 해서 차별화된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데 제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하고 옆에 있는 짝꿍과 뒤에 있는 짝꿍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있던 잠재력이 올라오고 타인의 마음에 있는 잠재력을 터칭해주는 그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이 취득이 되면 다음번에 우리 이영호 대표님이 하실 건데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티베이터를 양성하는 사람인데요. 기업에
매칭을 해주시는 분은 이분이라서 지금 어마어마한 또 기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우리가 어떤 모티베이터로서 강사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모티베이터는 하고 싶지 않은 의욕을 가진 사람에게 하고 싶도록 만들어주고 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베이터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하는 모티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육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교육비를 삭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육비를 삭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즉시 기업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어로 다 쓰여진 큰 글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육성하려고 하는 단계는 이렇습니다. 전체가 모티베이팅을 하는 역할이지만 1단계가 모티베이터고 두 번째가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크리에이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헤르만 지몬이 실질적으로 글로벌화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히든 챔피언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기의 내용에 가격 전략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갈 부분이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스터로 쓰려고 하다가 지금 저희 스승께서는 독일 분이시잖아요. 헤르만 지몬이 저를 제자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래서 마이스터라는 표현을 거기는 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는 또 다른 모티베이터, 또 다른 크리에이터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고요. 모티베이터 과정은 한국에서만 합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와 마이스터 과정은 독일에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보시게 되면 모티베이터, 크리에이터, 마이스터,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아까 조윤성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글로벌화 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오고 싶어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으셔서 모티베이터, 크리에이터, 마이스터가 되시면 글로벌 커넥터 역할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수님으로서 또 다른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비전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실제로 비전도 좋고 가고자 하는 길도 알겠는데 그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건데 라고 하는 게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아까 조윤성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뒤에 글로벌 히든 챔피언 플랫폼까지도 있었지만 이번에 히든 챔피언 빌딩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바이어 매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이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쥐고 있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고객이 누군가가 사줘야 되고 누군가가 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용해 주는데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를 연결할 시간도 없었고 연결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김경도 박사님하고 조윤성 대표께서 바이어 매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글쎄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퍼포먼스형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직원의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아니면 조직원의 셀프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이어 매칭을 할 수 있는 그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밑에 걸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번에 이제 모티베이터 양성 과정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거고요. 저희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의 교육에서 나온 이 성과물이 바로 바이어 매칭에 쓰일 수 있는 성과물이 되는 거예요. 보통 바이어 매칭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타겟 고객사를 선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이 선정이 됐으면 자료를 준비를 하고요. 메일을 발송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 온라인 미팅, 글로벌인 경우에는 늘 가서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그래 좋다 라고 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 적극적이냐면 고객 친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에 있으면 일단 거리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아옵니다. 그 정도로 적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바이어 매칭이 우리나라로 그분이 오히려 타겟 고객사가 좋으시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바이어 매칭을 할 때 이런 자료들이 밑에 빨간색을 그냥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매칭 후에 고객 요청까지 해서 피드백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겟 고객사를 선정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6개의 월클 300이라고 하는 기업의 6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 중에 몇 개 회사는 매칭이 됐고요. 몇 개 회사는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칭이 된 회사와 매칭이 되지 않은 회사를 분석을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 매칭이 된 회사는요, 이랬습니다. 독일의 어느 회사 컨택해주세요. 미국의 어느 회사 컨택해주세요. 그 회사랑 우리 이거 콜라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매칭이 되지 않은 회사는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랑 맞는데 찾아주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는 이 매칭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려니 생각하고 있지만 매칭을 해주는 사람은 커넥팅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실함도 덜합니다. 그런데 고객사를 저렇게 타겟으로 정해온 여기 해주세요, 저기 해주세요, 특히 여기에 이런 포인트로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히든 챔피언 빌딩 프로그램에서 뭐를 하느냐, 우리의 기업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 이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이 안에서 뽑아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뽑을 때 대부분 이런 어떤 그 해외 전략팀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면. 그러면 해외 전략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해외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략팀에서 버틀넥에 걸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지난번에 2010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에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하이파라는 곳인데 인텔이 R&D,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1,5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팔레스타인에게 뺏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는 본인들의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R&D 센터입니다. 그래서 하이파라는 곳에 2,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텔이 있었습니다. 그 인텔을 갔더니 거기는 어떠냐면 실제로 인텔에서 이 연구원들끼리 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다가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 버틀넥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악가를 넣습니다. 그 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부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 걸 들어봐서 이 주부나 음악가 예술가인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다가 의견을 얘기하라고 할 때 그거 지금 얘기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구원들이 본인들 안에서 우물 안에서 생각했던 이 버틀넥이 아웃 오브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외 글로벌 히든 챔피언 빌딩 프로그램은 경영자가만 해서도 안 되고요. 전략팀만 해서도 안 됩니다. 영업부터 시작해서 기획하는 사람 아니면 고객도 불러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만 딱 얻으면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히든 챔피언 빌딩 프로그램에서 하브루타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지속 성장까지